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10일 오전 9시쯤 의정부 경전철 차량 한 대가 흥선역에서 갑자기 멈춰서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운영사는 고장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주시 승마장을 찾는 방문객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귀족 스포츠로 알려져 있던 승마의 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요. 양주시는 승마장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형 테마파크가 연천군에 조성됩니다. 덴마크형 테마파크는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7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될 예정으로 내년 착공에 이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서와 12만 2천여 명의 주민 서명이 담긴 서명서를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에 제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10일 아침 의정부 경전철이 갑자기 멈춰서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차량 한 대는 이날 오전 9시 흥선역에 정차하던 중 고장으로 10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전철 관제실은 승객들을 모두 내리게 한 뒤 차량을 수동으로 기지까지 옮겼습니다. 이러는 사이 경전철 구간 내 모든 차량이 서행 운전에 경전철 운행이 지연됐고 배차 간격은 9시 35분쯤 돼서야 정상화됐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운영사인 우진 매크로는 차량 고장 이유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천시는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서와 12만 2천여 명의 주민 서명이 담긴 서명서를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에 제출했습니다. 포천시는 대상지인 이동면 도평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수발전소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강원도 양양 양수발전소를 현장 견학하면서 양수발전소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포천시의회는 양수발전소 유치 지지 선언을 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7일 포천을 방문해 친환경적인 양수발전소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규 양수발전소 건립은 약 1조 원의 비용과 11년 11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사업으로 최근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마쳤으며 6월 중 최종 사업 대상지를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8일 의정부 도시재생 2기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도시재생 2기 수료식에는 교육기간 동안 주민 스스로 만든 우리마을 도시재생의 모습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기 도시재생대학은 지난 4월에 개강했으며 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2019 도시재생 산업 박람회 참석과 우리마을 계획 수립 등 도시재생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전문가의 현장 답사, 또 전문가의 다른 선진지 사례를 들어보고 우리 마을에 적정한 사업이 무엇인가,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어서 도시재생대학은 마을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시재생대학을 개강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하고 참여했는데요. 네, 교육기간이 이제 주말이라서 좋고 또 시간이 짧습니다. 한 8주인데 한 3개월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다니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전에는 접하기 어려운 귀족 스포츠였지만 점차 벽이 낮아지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바로 승마인데요. 경기도 양주시 승마장을 찾는 방문객이 점차 늘면서 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에 위치한 양주시 승마장입니다. 부드러운 모래가 깔린 실내 마장에서 시민들이 승마를 즐깁니다. 반듯한 자세로 여유 있게 말을 타다가 이내 속도를 내어 달려보기도 합니다.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승마의 재미에 흠뻑 빠져듭니다. 재밌고
말이 생각으로 순하다는 것도 알게 돼서 좋고 좀 더 친해질 수 있어가지고 좋았어요. 양주시 승마장은 12,8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실내, 실외 마장과 원형 마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국가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가 있어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승마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격은 1회 30분 기준 성인 3만 원, 어린이 2만 5천 원으로 주변 민간 승마장 이용료의 절반 수준입니다. 와. 네, 제가 이렇게 장비를 다 착용을 하고 승마를 해보긴 처음인데요. 지난 2017년 3월에 이곳이 문을 연 이후 지난해까지 11,000명가량이 다녀갔습니다. 이용객 수는 해마다 늘고 있고 최근 들어 하루 평균 방문객 약 40명이 승마장을 찾고 있습니다. 양주시 승마장은 더 많은 시민이 승마를 접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저희 승마 체험은 물론이고요. 학생 승마 교실이랑 저희가 이제 힐링 센터로 해서 재활 승마랑 지금은 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제 저소득 승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접하기 힘든 거라서 조금 이제 다가오기도 힘들고 좀 무서워하시는데요. 하시다 보면은 재밌어서 계속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양주시는 승마장이 활성화될 경우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농촌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곳하고 해서 연결해서 이제 그쪽에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주변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숙박업소 같은 데랑 연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방문객 약 9천 명이 승마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위해 연간 100만 원의 청년 배당을 지급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 복지 정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와 현재 운영 현황을 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 정책인 청년 배당.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1년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방법은 분기별로 신청자에 한해 지역 화폐로 제공됩니다. 1분기 접수 결과 전체 15만 명 가운데 82%가 접수해 비교적 높은 신청률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성남시가 93%로 가장 높았고 부천시는 83%, 김포시는 79%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의 청년 복지 제도에 비해서 현재 복지 제도가 체감상 와닿는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직접적으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고 바로바로 이제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안 받으면 알바를 한다거나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으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부담이 2~3배로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부담 없이 제가 취업 준비를 한다거나 제 진로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좀 20대들한테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지급 대상을 놓고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만 24세로 국한돼 있고 분기별로 신청을 받다 보니 신청 시기별로 대상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1분기의 경우 2019년 1월 1일이 지급 기준일이어서 지급 기준일 현재 만 24세인 94년 1월 2일생부터 95년 1월 1일생이 대상자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2분기는 94년 4월 2일생부터 95년 4월 1일생이 해당됩니다. 94년 1월 1일생은 민법상 만 25세로 간주돼 하루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상자를 만 나이로 선정하다 보니 생일에 따라 100만 원을 다 받지 못하고 25만 원에서 75만 원만 받는 대상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1월 1일생이신 분들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5세가 되어버리시니까 94년생 같은 경우에는 연도 내 이제 본인 생일이 도래하시면 만 25세가 되셔가지고요. 이제 2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내년에 앞으로 쭉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다 전부 다 1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게. 또 1분기에는 3년 이상 연속해서 경기도에서 거주한 청년만 지급 대상자였습니다.
학업 등의 이유로 잠시 타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들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분기부터는 거주 일수를 총 합산해 10년 이상이 되면 3년 연속 거주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막 20년 이상 살았는데 막 잠시 이렇게 왔다 가서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6월 18일서부터는 합산 10년 이상도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경기도는 1분기 지원 대상인데 신청하지 못한 청년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연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했던 청년에 대해서도 1분기 분을 소급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북유럽 덴마크형 테마파크가 연천군에 조성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광철 연천군수, 주식회사 더츠굿 김태영 대표는 지난 7일 덴마크형 테마파크 조성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덴마크형 테마파크는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7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내년 착공에 이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더츠굿은 이번 사업에 총 807억 원을 투자해 호텔과 전원주택, 워터파크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철을 맞아 여름철 인기식품 업체를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도특사경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냉면과 콩국수 등 여름철에 많이 판매되는 식품 제조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허가 여부와 원산지 표시, 위생 환경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도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 조치와 더불어 공급업체를 추적해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마친 상황인데요. 경기교통공사는 내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교통 분야 핵심 정책인 경기교통공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 기관입니다. 경기도는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 행안부는 광범위한 교통망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버스 운전자 수급, 운행 감축 영향 등 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도는 행안부와의 사전 협의가 끝나 법적 행정 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6월 중 지방 공기업 평가원을 통해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 용역이 끝나는 대로 주민공청회와 조례 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경기교통공사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경기교통공사의 운영은 버스 중심으로 한 후 광역철도와 시군 도시철도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 도내 시군의 교통수단 통합 관리와 준공영제 운영 관리, 광역교통시설 확충, 신교통수단 운영 등을 맡게 됩니다. 도는 경기교통공사를 통해 다양한 교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이 편한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이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에 동의하는 서울시와 송파 등 3개 구청의 동의서를 경기도에 최종 전달했습니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시와 도내 14개 시군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도는 이달 중순까지 국토부에 도로 명칭 변경을 공식 건의할 계획입니다. 소방차가 출동한 후 5분 안에 모든 화재 현장에 도착해야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방차 길터주기만 잘해도 화재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소방차 길터주기, 현실에서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도 2차선의 도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자 차들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 가운데를 비워줍니다. 도로 위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영상들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상황, 시내 출동은 어떨까?
소방서에 와봤습니다. 이곳은 은평 소방서인데요. 오늘 화재 훈련이 있어서 한번 제가 같이 탑승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동선은 은평 소방서에서 녹번역까지 가는 동선이고요. 지금 내비게이션을 확인해 보니까 이곳은 거의 한 19분 정도 걸리는 이 위치인데 만약에 소방차를 타고 갔을 때는 어느 정도 걸릴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보통 골든타임을 5분이라고 하죠. 그 골든타임이 지켜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에 걸린 차들이 가만히 멈춰서 있습니다. 안내방송도 해보지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보행자도 마찬가지. 소방차를 흘깃흘깃 보지만 가던 길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실제 화재 출동이었다면 소방차는 신호를 지키지 않고 달려도 됩니다. 소방관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출동할 때는 교차로에서 저희가 신호 위반을 하면서 무리하게 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사거리나 교차로에서 모든 차들이 멈춘 걸 확인하고 저희가 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위험함을 많이 느끼는데 녹번역에 도착했습니다. 16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 화재였다면 이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훈련이지만 현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소방청은 소방차 길터주기가 시민 생활 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골든타임 안에 화재 현장에 도착한 비율은 64.4%로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소폭 개선됐습니다. 여전히 화재 출동 10건 중 3건 이상은 소방차가 골든타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해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더 커진 겁니다. 소방차가 골든타임을 초과해서 현장에 도착한 경우는 골든타임 이내에 도착한 경우에 비해 사망자 수가 2.4배에 달합니다. 소방관들은 올바른 길터주기 방법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소방차 사이렌이 울리면은 항상 우측으로 가장자리를 피해 주신다 생각해 주시고 운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횡단번호 신호가 초록불이어도요. 저희 소방차가 지나갈 때 사이렌 울리고 지나갈 때는 건너지 마시고 그 자리에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지난해 소방기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소방차가 사이렌을 사용해 출동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차 길터주기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양보가 아닌 의무 사항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 기관과 경기도 버스업계가 모여 버스 운전자 충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등이 모여 버스업체 인력 채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는 인력 충원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특히 도는 제1회 추경 예산에 채용 지원금 103억 5천만 원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내 집단 식중독과 A형 간염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경기도에 있는 7인 이상 집단 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모두 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배가량 증가했습니다. A형 간염 환자도 1,66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배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더위가 일찍 찾아온 만큼 여름철 식중독과 각종 감염병 예방이 중요하다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천군이 관내 방범용 CCTV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연천군은 지난 4일까지 관내 총 203곳에 7,111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연천군은 특히 야간 영상 인식에 대비해 LED 조명을 추가 설치하고 200만 화소 카메라를 도입했습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CCTV 확대 설치로 농산물 절도 등 각종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한 차례 내린 비로 화요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으로 하늘도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일교차도 조금씩 줄어들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수입니다. 나들이 가기에 깨끗한 공기입니다. 또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만큼 세차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